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한 21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임 선서를 한 뒤에 이제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이 오늘의 연설 메시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대목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 그대로 이게 표구해서 어디다 붙여놔야 돼요. 네, 잊어버리지 않게. 네,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좀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참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그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임시국회 와서 시정연설,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애틀리와 처칠의 뭐 영국의 네.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해서 뭐 연정 뭐 이런 얘기 온갖 얘기 다 해가면서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라는 말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썼어요. 네. 좀 깜짝 놀라서 야, 저분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걸 어떻게 알지? 누가 써준 거예요. 네. 진심이 아니었군요. 전혀 모르는.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세요. 그거하고 정반대로 왔잖아요. 뭐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요? 국회를 해산하려고?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이 정치를 꽤 오래 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고, 성남시장 2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또 정당 대표를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하고 대표를 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안 한 사람은 대통령 출마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워낙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또 변하기 쉬운 데다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예요. 네. 거기 가면 멀쩡한 사람도 약간 오만해지고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 노태우라는 사람은 전두환 친구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후계자로 낙점받아갖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육사 나온 동기들이 야 노태우는 워낙 착하고 좀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좀 온순하게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되고 나더니 이제 이 친구들하고 뭐 참모들하고 얘기할 때, 뭐 누가 얘기해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한 1년 반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 표현인데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좀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노태우도 그렇게 망가지더라. 그래서 야, 저 자리가 참 저런 자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이제 소년공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저 자리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각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성. 네. 딱 붙여놓고 항상 그걸 바라봐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제일 우스웠던 건 근엄하게 내려서 지금 연설하러 가시잖아요. 네. 제일 처음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정확한 워딩은 첫 장면을 아닌데 못 봤어요. 제가 올 때 저쪽 맞은편에 있는 야당 대표님들 이렇게 손을 못 그거. 잡았습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을 잡았죠.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그렇게 근엄하게 오시더니 결국 또 그 사이에 그냥 삐직 이렇게 평소에 그런 이 말투와 기질들이 나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무거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친밀해 보인다. 억지로 친밀을 가장하는 것보다 뭐 권위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인간미가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워딩으로 따지면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고 국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되게
되게 감동적인 그 개인의 그 정치적 행보들에 대한 네. 소회.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그렇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크게 본 거는 통합의 기준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저는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하나는 거죠? 내란을 정리하는 부분이 통합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고요. 네. 그건 저는 선명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선택의 국민들이 제시한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내란 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도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셨다는 건 대단히 명확하게 잘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가 통합은 유능의 지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네. 실력과 실적으로 결과적으로 통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추상적인 통합, 감성적인 통합 이런 부분들로 우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열은 무능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네. 분열은 무능인데 무능하면 분열한다는 것이고 유능하면은 통합이 된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게 저는 전 정부와의 차별화이기도 하고 네. 무능했던 전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유능함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 잘해서 통합시키겠다. 그리고 인간 이재명을 싫어해라. 정치인 이재명을 싫어해라. 대통령 이재명이 실적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유능한 대통령이 됐으면 근데 좋겠다는 이게요, 생각이 이제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자리가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자리 있죠. 성남시장하고 뭐 물론 비교할 수 없죠. 네. 또 경기지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경기지사에 무슨 외교안보가 어디 있어요? 없죠. 또 국가 경제? 뭐 그런 건 또 없어요. 네. 지방 경제지. 네. 또 야당 대표를 했는데 야당 대표라는 게 주로 사실은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갑자기 외교안보 기사를 막 써야 되고 경제 기사를 써야 돼요. 출입 기자도 하물며 기자도. 근데 거기 있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 있던 정치 참모들이 따라 들어가지고 막 좀 허덕허덕대요. 네,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모르죠.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한테 지혜도 빌리고 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상 외교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할 걸로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저는 이 반면교사 아주 훌륭한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전임자. 네. 반대로만 하면 돼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망했죠? 왜 망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외교안보 중요하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경제 내가 살릴 수 있어. 생각해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요? 경제는 우리 국가, 국민, 이 시스템이 살리는 거고 또 기업에서 혁신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법률을 잘 만들어주고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야당 주장 중에서도 좀 필요한 걸 들어주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문 쓰고 야당 대표도 불러다가 밥 먹고 네. 얘기하고 이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인데 한 가지 걱정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만기칠남형이고 행정가형 리더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통령이 이제 되셨으니까 약간 좀 진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 도약, 리더십의 도약이 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주위의 참모들이 좀 바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칠남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 대통령 참모들이 가끔 이 실수도 해요. 뭐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해서 뭐 허위 보고도 하고 또 가끔은 또 속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설마 모르시겠지 하고서 대통령 정도 되면 이번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배운 지혜인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대. 참모가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고 네. 알면서도 혹시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도 모르면 당연히 속지만 알고도 속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네. 크게 리더십이 보고 가야 되는군요. 필요하다는 네. 거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이 깻잎 리더십 같은 측면이 있는데 깨알 리더십, 깨알 리더십. 깨알인가? 네. 깻잎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깨알 리더십. 네. 뭐 아무튼 진짜 깨알이네요. 이거는 조금만 좀 약간 교정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렇게 하면 손영공, 성남시장, 경기지사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주요한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근데 전 이재명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3번 도전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건 간에 1차 도전은 경선에서 안 됐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사실은 지기는 했지만 아주 근접하기 좋고. 근데 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매주 스터디를 하셨어요. 이게 전문가분하고, 그러니까 매달 월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엮어서 내기도 하고 네.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선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걸 3번을 했어요. 보니까 DJ는 4번째 대통령이 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2번 정도 도전하고 1번 하고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네.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네요. 저는 이게 간단히 볼 게 아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대표,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해본 거고 성남시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말 살을 맞대고 스킨십을 하면서 유권자들, 시민들을 만나왔던 데에서 약간의 거리가 둔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생각해 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정도로 다양한 행정적 혹은 정치적 경험을 하고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날인데 제가 좀 균형을 잡아드릴게요. 네. 이제 장모님이 저렇게 좀 달리시니까 네. 제가 좀 뒤에서 땡겨야 됩니다. 자, 준비된 대통령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분 그 97년 대선 때 구호 자체가 준비된 네. 대통령이었고 또 그분은 4번 만에 됐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맞습니다. 재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했어요. 그때 외환위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끝나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쉬고 계시는데 어떤 수석 비서관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첫째 이것도 잘하셨고 둘째 이것도 잘하셨고 쭉 하다가 이제 맨 끝에다가 그런데 이건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뭔데? 네. 대통령님이 직접 야당을 비판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 끝에다 하나 붙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화를 벌컥 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 보고한 참모가 나는 잘렸구나. 실제로 잘렸습니다. 네. 그게 싫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뭐 그렇지만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 말만큼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네. 저런 집단과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양보를 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건 항상 네, 새겨야 새겨야 되고. 된다. 그래서 그 집무실에다가 그 표구를 딱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암기를 해야 된다. 집무실에 내라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만 딱 아니 그건 그것도 걸어놓고 국민 통합도 걸어놔야 되고. 알겠습니다.